안녕하세요. 파산관장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재단 채권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산 절차에서 이미 배웠죠. 473조 1호부터 11호까지 1호, 3호는 재판세 미호 청구권이 환가, 관제인 보수 등 이제 관제인의 어떤 파산재단에 대한 배당 관리, 환가에 관한 비용 135, 2호가 473조 2호가 조세, 그 다음에 4호, 5, 6, 7, 8 비용 상한 청구권, 부당이득 파산 선고 이후에 어떤 관제인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사무관리, 손해배상, 다음에 이제 임금, 여러가지 쭉 있죠. 신원보증금 11호까지 있습니다. 법 473조죠. 법 583조는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 583조에 의해 인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입니다.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죠. 4호 이후권은 절차, 개시 절차 1호하고 3호, 4호는 개시 절차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법이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세죠.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비슷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재단 채권의 범위, 회생위원회 보수 및 비용 청구권. 이건 딱 1호로 박아놨습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회생위원회에게 지급할 보수와 회생위원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파산에서는 이게 3호로 돼 있죠. 1호는 재판상 비용 청구권이고,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아마 사실상 재판을 많이 안 하죠. 수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발하지 않고요. 회생위원이 소송의 주체가 아니죠. 관리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절차에 보조적으로 참가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 소송을 회생위원이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원천 징수할 국세 등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 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및 주세, 특별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가 징수에 따라 부가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개인회생 재단 채권을 하고 있습니다. 583조 제1항 제2호 아주 박아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파산과는 좀 달리 낯설죠.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 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및 주세, 특별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가 징수에 따라 부가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원천 징수 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 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은 본래 이들이 이른바 징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지 않고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내가 사업주면 일종의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는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의뢰인이. 근데 내가 맡아놨다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관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금전으로 봐서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의 세금입니다. 다항,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이건 똑같죠.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은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다. 이것도 이제 정책적 이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를 좀 특별히 보호하는 거죠. 정책적 이유에서.
개시 신청 후의 차입금 등.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개시 결정 전에 법원이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및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 생긴 청구권은 개인회생 재단 채권입니다. 이건 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건 3, 4호고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거나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 특히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보전처분 시 법원이 허가를 받아 행해야 할 행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이 허가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나, 보전처분 후 영업소득자가 법원이 허가를 받아 행하는 대부분의 법률행위, 거래처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 원재료 구입, 자산의 매각 등으로 생긴 채권은 비록 그것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11번 보세요.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전처분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죠. 보전처분과 동시에 행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개인회생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다. 오히려 개별 행위에 대한 중지 금지 명령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보전처분이 없으니까요. 기타.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은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다. 6호입니다. 법 583조 1호 내지 5호의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지만 1호하고 5호는 한정적으로 계속 열거했죠. 일반 조항이죠. 이게 6호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회생 채권보다 먼저 수시 변제하는 것이 부득이한 비용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한 부득이한 비용. 여기서 개시 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의 보수나 비용 등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 재단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기 전까지 법률상의 조력을 받는 것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이므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 보수나 법무사 보수도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우선 변제의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회생 재단 채권의 성질. 개인회생 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 데 반하여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항상 수시 변제주죠. 파산재단하고 똑같습니다. 파산재단 채권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재단 채권에 대해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해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 당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변제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그 의미는 별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개인회생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별채권과 비슷하나,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데 반하여 별채권은 담보된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점에 차이가 있다. 요거는 파산 절차에서 쓴 내용하고 아주 거의 똑같네요. 그쵸? 변제 계획에는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즉,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변제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회생위원회 보수 및 비용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개시 신청 후의 차입금 등과 같이 변제 계획안 작성 당시 금액을 알 수 있는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재단 채권자와 분할 변제에 대한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 개시일 전에 그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이 변제 계획안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실제 취급의 문제는 아래에서 서술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재단 채권을 다 변제하고 나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실무상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서 본 채권 가운데 회생인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법원 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회생위원 보수가 따로 발생하지 않아 별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및 일부 지방법원은 2012년 상반기부터 채무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사건을 배당하고 있는데, 서울, 인천, 수원이죠. 나머지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제주, 강원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의정부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울, 인천, 수원은 뭐 회생위원 아는 분이 있어서 이것저것 뭐 물어볼 수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뭐 전임 회생위원도 있고, 뭐 여러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나머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됩니다. 처음에 예납보수 15만원이죠. 한편 원천 징수할 국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개시신청 의 차입금 등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청구권은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주로 있을 수 있죠. 급여소득자 이런 게 없죠. 이 경우 채무자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면 2, 3, 4 채권은 대개 통상적인 영업수입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대부분 그 수입으로서 수시로 변제될 것이고, 영업 총수입 중 이러한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 영업순수입으로 산정되고, 영업순수입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비로소 가용수로서 개인회생 채권이 변제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재단채권 변제기획안. 따라서 법은 위에서 말한 개인회생 재단채권들을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는 것을 정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변제 개시 전에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를 개시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를 변제한 후 변제 개시를 정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변제 계획안에는 이미 발생한 재단 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방법과 시기 등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법 461조 제4항 본문의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라는 규정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월 후에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통상적인 영업 수입으로서 변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큰 금액의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발생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이 재단 채권을 실제로 변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단 채권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단 채권자와 협의에 의해 변제를 유예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당장 변제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경우엔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재단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상의 변제 계획과 무관하게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만일 이로 인하여 변제 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결국 폐지되겠죠. 따라서 영업수익 제한 변제 계획안 작성 시에는 추후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재단 채권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밝혀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재단 채권, 뭐 파산보다도 뭐 간단하네요. 오히려 6개 딱 있고, 그렇죠? 다만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명밀하게 이제 좀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걸 빠짐없이. 그래서 6개를 다시 보면, 먼저 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 청구권, 원천 징수할 국세 등, 다음에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시 신청 후의 차입금, 그 다음에 부득이한 비용, 수시 청구고요. 개인회생 재단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는 안을 짜야 되고, 다만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합의에 의해서 유예되면 변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다만 강제 집행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회생 재단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경우에는 폐지를 면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은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재단 채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하다. 그런 게 오늘 그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